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홀로 찾아옵니다. 고독은 고요한 땅 속에 숨은 행복의 씨앗을 키우고 나다움을 되찾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하며 마음 깊이 묻어둔 꿈을 피워 올리는 힘이 됩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때 삶은 가장 충만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지은이 우에니 시아키라, 옮기니 김지윤, 펴는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누구나 겪지만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책은요, 소로나 다윈, 괴테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고독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2년간 홀로 지내면서 불후의 명작 월든을 탄생시켰고요. 다윈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연구에 몰두해 진화론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사한테 꾸중 들었을 때, 열심히 준비한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친구와 다투거나 연인과 헤어졌을 때,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느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 내면은 의외로 고독을 갈망합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요, 결국 삶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거 중요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결국 삶의 문제는 누가요? 네, 나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내면에 깊숙이 억눌린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골문 상처를 드러내며 진정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수수께끼를 풀어갈 열쇠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숨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공허함이 아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이 책과 함께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기를 권하면서 책의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일 때 온다. 고독에는 행복의 씨앗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토양 속에 숨은 행복의 씨앗을 찾아내 아껴주며 잘 길러야 합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훌륭한 꽃을 피우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꽃이란 자아 실현, 즉 잠재된 자아의 본질을 실현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꿈이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공부를 통해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실현하는 것, 혹은 인간적인 성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꽃이 고독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고독을 통해 인생의 꽃을 피우는 방법을 다각도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고독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감정입니다. 지금 가족이나 친구, 좋은 회사 동료에게 둘러싸여 그다지 고독하지 않다고 해도
자기 생활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틀림없이 인생의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 덕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해지고 삶의 보람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책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유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인간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마치 왕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혼자일 때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휘둘릴 일도 체면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의 특권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라는 특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있으며 충분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인생을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령입니다. 흔히들 고독을 즐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즐기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적극적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litude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 생활 안에 혼자가 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뜻이자 고독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외롭거나 괴로운 감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좋은 면도 많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지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다. 숨은 재능을 찾을 수 있다. 나다움을 되찾을 수 있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독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독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생활 속에서 고독의 장점을 느끼고 활용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고독한 상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고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어. 외톨이가 되는 건 비참해. 고독을 즐기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식의 편견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독한 시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정신이 맑아지고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취미나 독서,
음악 감상에 오롯이 몰두할 수도 있죠.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혼자 있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 한편에서 혼자 있으면서 안정을 찾고 싶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하고 무의식적으로 바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독해지는 순간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에는 그 마음에 솔직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아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중에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 진짜 나다움을 찾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케줄을 보면 지인과 만날 약속으로 빼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누군가와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하지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SNS에 접속해 타인과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혼자는 비참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없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게 맞는지 따져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으면 자기 인생을 깊게 생각할 기회도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떠한 꿈을 쫓으며 살아야 할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서야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해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 혼자서 고독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의 상식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순간에 커다란 기쁨이 찾아오며, 이는 그야말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 니넨 멀로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독이란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를 향해 가려는지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도 없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또는 앞으로 커다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감정이지요. 멀로는 이러한 불안, 즉 고독감을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움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고독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발견해 주기 때문이지요. 나의 길을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취미는 삶의 훌륭한 도피처가 된다. 누구나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외로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지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아내와 아이들은 원래 살던 곳에 남고 그 남성 혼자만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고독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쉽게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빠지고 심하면 의존증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에 의존함으로써 외로움을 덜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인터넷 쇼핑을 해서 현실을 잊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식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는 동안에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지요. 컴퓨터 게임에 의존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고독한 시간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도 취미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철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혼자인 시간에 철도에 관련된 잡지를 읽거나 열차 운행 시간표를 보기도 하고 자신이 찍어둔 철도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에게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연스레 외로워할 순간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독한 시간을 염려할 틈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누구나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혼자인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좋아하는 것과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미가 없는 사람은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인생은 참으로 지루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철도에 관련된 취미가 있는 남성처럼 적절한 취미가 있는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인 시간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서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업무 일정을 조정하지요. 혼자서 취미에 열중하는 시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주 사소한 취미에도 삶에 큰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취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야마 고로라는 이름의 사업가로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의 회장을 지내는 등 금융계에서 활약한 인물입니다. 취미란 인생의 도피처이다. 각자 할 일과 되는 시간을 잘 분배하고 도피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말하는 도피처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도피처란 업무의 필요를 푸는 것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이며 인간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달리 말해 이 같은 도피처가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자만의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혼자 산책하면 보이는 것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방법 중 하나로 산책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도 혼자서 걷다 보면 여태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러한 꽃이 피어 있었네. 여기에 이렇게 멋진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니. 아, 포스터가 있구나. 이 대학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강의를 하는구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길을 산책하면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다음에는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하기를 권합니다. 게다가 산책은 운동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며 체력을 높일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걷기 운동은 뇌를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책은 건강, 뇌의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로부터 고독을 즐기는 철학자나 사상가는 산책을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으로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홀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시간 동안 월든이라는 책을 썼고 이 작품은 여러 나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책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던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알 수 없었던 일도 갑자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 그런 거였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로는 혼자 생활하는 동안 자주 숲을 산책하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산책을 하면서 얻은 아이디어를 월든에 정리했습니다. 소로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일은 살기 위한 위대한 노동이다. 산책과 책 쓰기를 통해서 소로의 고독한 생활은 매우 충실하고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혼자 산책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은 그대에게 적어도 3가지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련으로 인해 고독을 맛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고독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인 볼프강 괴테처럼 말입니다. 젊은 시절 괴테는 한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괴테의 사랑은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픔이 어찌나 컸던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쓰라린 마음을 붙잡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괴테는 엄청난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다시 살아갈 희망도 되찾았습니다. 시련으로 겪게 되는 고독감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해 고독은 위대한 것을 완성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시련의 아픔은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괴테처럼 소설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신인 작가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요.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곡을 써보는 등 다른 창작 활동에 빠져도 좋습니다. 외로움은 남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고독해져서 외로움을 느낄 때 흔히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혼자인 상태를 뜻하며 고독을 맛보다, 고독을 즐긴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고독 안에는 충만함,
평안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를 고독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고독감은 다시 고독에 의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고독 안에는 외롭고 괴로운 감정을 위로하고 누그러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고독감을 느낍니다. 회사 안에서 고독감을 느낀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상사와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오해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감은 남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발생했으며 오해를 받아 슬프다는 감정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는 고독감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해답은 결국 고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뒤에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도 했지요. 때로는 명상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미래의 꿈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역으로 그의 고독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나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혹은 오해 때문에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이 남성처럼 일부러 혼자인 시간, 고독을 통해서 위로받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외로울 때 떠오른다. 미국의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사고는 고독 안에서 이루어지고 최악의 사고는 혼란 가운데 발생한다. 에디슨은 축음기와 영사기 등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반이 된 다양한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백열 전구를 만들므로써 전기 산업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발명을 했는데 무려 1000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수많은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힌트는 앞에서 이야기한 에디슨의 말에 있습니다. 그는 고독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발명가로서 성장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최악의 사고는 혼란 가운데 발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의 혼란이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시끄럽고 복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소란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큰 성과를 낼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없고 개인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명왕 에디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인물로 니콜라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의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에디슨이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전기기사이자 발명가로 활동했습니다. 얼마 후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나와 독립했고 본인의 회사를 설립해서 형광등과 같은 전기 제품을 발명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에디슨과 똑같이 혼자인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고독한 환경에 있으면 저절로 명민해진다.
생각에 집중할 수가 있다. 독창성은 소란스러운 곳에서 한 발짝 떨어진 환경에서 발달되는 것이다. 사람이 많고 떠들썩한 장소에서는 생각에 깊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고독한 환경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고독을 통해서 개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홀로 있어서 외롭고 슬픈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어서 빨리 밖으로 나아가 뭔가 소음 속에 자신을 던지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찾아온 황금 같은 시간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과 같다. 장자크 루소. 나는 외로움을 알고 강해졌다. 고독으로 자아를 발견하라.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스토어는 그의 책 고독의 위로를 통해 사람이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독해지는 능력은 자기 발견과 자아 실현을 가져온다. 즉,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 감정, 충동을 장악할 수 있다. 그는 고독을 자아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고독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기쁨을 느끼는지, 평생에 걸쳐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등을 발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고독을 통해 자아 발견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을 위해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거나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아를 발견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보다는 평소에 혼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느끼는 거, 절실한 게 사람은 고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닿지 않는 조용하게 자신과 자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끝도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주고받고 댓글을 작성하고 답장을 하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나 자신을 마주할 기회를 정말 자주 잃곤 합니다. 근데 우린 알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단단하게 지켜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나 스스로밖에 없다는 거요.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이며 삶의 본질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독은 호흡처럼도 느껴집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저는 칸트의 이 문장 참 좋았어요.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자유라고 강조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간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그렇게 홀로 고독해야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실제로 갖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왠지 그 시간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Middle of the road, it's just a feeling of a distant melody unknown. I was doing fine, I minded my own business till the day you took me home.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the same again. Well, I thought I knew what life was all about. That song had already been sung. I was going on, still minding my own business. Never knew that life had just begun.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 I wanna see your face. Never will I be the same again. I wanna see your face again, oh let me see your face again. I'm far from being satisfied yet. I have to see your face again, oh let me see your face again, and take me to the place we first met. You came into my life like a sweet embrace, swept me off my feet and made me whole again. You came in my life